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세금은 줄이고 싶고, 내 자산은 복리로 불리고 싶고, 직장인이라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2025년 직장인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특급 정보, 세금 절약과 복리 투자를 한 번에 잡는 필수 팁들을 아주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정말 손해보는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해외 주식 투자 요즘 정말 핫하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세금이며 복리며 머리 아픈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2025년부터는 세법이 또 달라진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우리가 왜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자, 먼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뭔지부터 가볍게 알아볼까요?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인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250만 원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예요. 이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단일 세율이 붙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과세 대상은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 ETF도 포함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그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뭘까요? 바로 증여 후 매도 시 2월 과세입니다. 그동안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게 어려워져요. 주식도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1년 안에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전략을 짜야겠죠? 예전처럼 단기적인 절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세금,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 바로 손익통산 활용입니다. 같은 해에 주식 팔아서 이익 본 것도 있고 손실 본 것도 있다면 이 둘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으로 1,000만 원 수익을 냈는데 다른 주식으로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이 둘을 합쳐서 500만 원 수익으로만 세금을 내는 거죠. 똑똑하게 연말에 손실난 종목을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매도 시점 분산이에요. 만약 양도 차익이 아주 커서 250만 원 공제를 넘길 것 같다면 12월 말에 일부 팔고 남은 건 1월 초에 팔아서 연간 기본 공제를 2번 받는 효과를 노려보세요. 꼼수 같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매도 시점을 잘 조절하면 세금을 꽤 아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팁,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ISA 계좌는 만능 통장이에요.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절세에 아주 유리하죠. 200만 원,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단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ISA의 절세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어요.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는 ISA에서 바로 투자가 어렵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들이 많으니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더 똑똑하게 불려주는 ISA 꼭 만들어서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 팁은 연금 계좌 활용이에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투자 ETF에 투자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의 소득세 부담도 줄이고 노후까지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연금 계좌, 노후 준비의 핵심이자 똑똑한 절세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팁, 증여 전략입니다.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해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증여해서 자녀나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높여두면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2월 과세 기간인 1년을 넘겨서 매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도 꼭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은 환율에 따라 수익이 더 커지기도 줄어들기도 해요. 환차익이나 환차손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니 환율 동향도 꾸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매도해서 환차익까지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절세는 어느 정도 알았으니 우리 자산을 쭉쭉 늘려줄 복리 투자 팁들을 알아볼까요?
워렌 버핏도 극찬한 복리의 마법, 우리도 제대로 활용해 봅시다. 복리 투자의 핵심,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투자는 시간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자산의 장기 투자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복리의 힘이 극대화되면서 눈덩이처럼 자산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워렌 버핏처럼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다양한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ETF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여러 기업이나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복리 효과를 높이려면 꾸준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분산 투자는 우리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갑옷 같은 존재예요. 세 번째는 가치 투자입니다. 그저 유행을 돋는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말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처럼 탄탄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 주식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자동 재투자를 활용하세요. 배당금이나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거죠. TRT Total Return ETF처럼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상품들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자산이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알아서 자라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투자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루틴과 같아요. 지겨워 보일 수 있지만 이 꾸준함이 결국 큰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JYP가 그랬죠.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우리도 지겨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여러분, 2025년 직장인들을 위한 추가 재테크 팁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첫째, 소비 패턴 점검입니다. 가계부 앱 같은 걸 활용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는 돈만 막아도 투자할 종잣돈이 더 생깁니다.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첫걸음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서 시작될 수 있어요. 둘째, 비상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최소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아두세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투자한 자산을 급하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우리의 멘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셋째, 자동이체를 활용해서 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세요. 월급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두면 귀찮다는 생각 없이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넷째, 재테크 정보 습득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꾸준히 정보를 얻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투자는 평생 공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2025년 직장인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세금, 절약과 복리, 투자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전략을 하나씩 꾸준히 실행해 옮긴다면 분명 여러분의 자산은 눈에 띄게 성장할 거예요.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ISA, 연금 계좌 등 다양한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직장인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제가 항상 강조하는 4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많으세요.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세요.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를 예측해서 그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세우세요.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등 중요한 계획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우면 더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성격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세요. 마치 부동산은 든든한 베이스 캠프처럼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처럼 각각의 역할을 맡기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우리도 꾸준히 좋은 자산에 투자하고 나만의 루틴과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비록 길가에 떨어지고 새가 먹고 돌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겠지만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결국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긴 여정의 동료가 되어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끈기 있게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릇은 커지고 자산은 불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리스펙합니다.